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는 제목은 공직선거법 위에 있는 사법부 판사들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 이야기를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법 의식 수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주도 화섬로 1길인데 일방통행이 지정되어 있고 횡단보도 10m 이내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검은색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도로교통법 32조를 위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도로교통법 32조를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일방통행 이 방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계 방향의 일방통행을 지정했어요.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하면 통행의 제한은 소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적에 소통체계가 더 좋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6조를 위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32조인 주차장을 설치한 공무원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반복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까 일방통행을 거꾸로 지정해놓고 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법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화섬로 1길에는 이렇게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은 싫으니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10m 이내에 노상주차장 설치하고 일방통행을 거꾸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국민들이 있는 거죠. 국민들도 법을 안 지키고 공무원도 법을 안 지키면 공익이 중대히 훼손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에 있는 사법부 판사들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법부에 대해서 현재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270조의 보호법익은 뭐냐면 633 1년 이내에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 사범에 대해서. 그런데 이 법률의 보호법익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보장하고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입법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270조의 선고기간 1년을 위법한 판사들은 당연히 징계 처리되거나 직무 배제하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에 벌칙 조항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도로교통법을 위법한 공무원들이라든가 공직선거법 270조를 위법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리를 하거나 국회로 인해서 탄핵, 직무정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탄핵 입법권을 위임시켜 놓은 것이 국회인데 민주당 아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법을 남용하고 악용을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검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직무정지됐죠. 이러한 못된 짓들을 계속 민주당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법률을 위법한 판사들과 도로교통법을 위법한 공무원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엉터리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을 중대히 침해시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직선거법 270조에 대해서 강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판사들이 위법을 당연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도로교통법을 위법하여 일방통행을 잘못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를 설치하는 사무를 집행한 경찰을 처벌할 법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불편이 발생하고 공익이 중대히 침해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 서울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도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고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사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연기한 법률 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펴봐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한 재판을 연기했기 때문에 11조 2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위원 및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아래 등의 같은 범죄 행위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16장 벌칙행위, 공직선거법의 16장의 벌칙행위를 하면 여기서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이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구속되지 아니하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의 벌칙행위를 죄를 범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체포 구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에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재판 중에 있고 대법원 선고까지 났어요. 유죄 확정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 재판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해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법원 자체가 형사소송법 396조에 의해 파기 재판을 하였다면 이 공직선거법 제11조 2항의 보호법익을 준수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270조 뭐였죠? 강행규정, 선고기간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탄핵시켜야 된다. 대법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더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때문에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재명이가 빨리 대법원에 선고를 하니까 어떻게 하려나 무죄 또는 그 상고 기각시켜서 빨리 자기에게 유리한 걸로 빨리 판결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법 거래를 했다라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이러니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 조장시킨 것은 누구냐 하면 이재명입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이재명이 상습, 범행에 대한 습벽 이런 게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대법원 판사들은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파기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어떻게 했다? 선거법 제11조 2항과 선거법 270조의 보호법익을 침해한 판사들이다. 대법관 판사들이 이들은 우리나라의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균형 잡힌 공정성이 확보된 선거를 방해한 내란범 내지는 보호법익의 준수를 파괴한 공익 침해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들 전부 다 파기 재판하지 않고 환송한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고 선거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재판한 판사들도 엄연히 처벌할 수 있는 입법 행위를 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행위에 따라서 엄연하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이 또다시 다시는 국무회의 의결 없이 계엄을 비상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벌칙 행위를 계엄법에 입법해야지 되고 또한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시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는 판사들마저도 싹을 갈아엎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지 되고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위법하여 일방 통행을 거꾸로 지정하고 횡단보도 10m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공무원들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입법을 해서 이 나라가 법치가 실현되게 하는 일이 국민이 해야 될 일인데, 이 나라의 사법부, 입법부의 수장을 갖고 있는 대통령, 입법부, 탄핵권을 남발하여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 무지한 인간들, 법을 자기에게 맞게끔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지금 입법사법행정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을 척결해야 될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가는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되는 행위다. 그러므로 만약 이재명 재판이 지연될 경우, 중지된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라도 이 모든 입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야 될 때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